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좀 더 입자 크기까지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 파란 것들은 우리 물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인 물 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노란 거는 설탕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인 설탕 분자. 됐습니까? 자, 물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분자들이 이루어져 있고, 자, 설탕물 안에는, 자, 물 안에 설탕 분자들이, 자, 어떻게 섞여 있냐면, 잘 보세요. 자, 거리가 비슷비슷하죠? 어떻게 섞여 있냐면, 고르게 섞여 있어요. 고르게 섞여 있어. 그래서 아까 우리 무슨 혼합물이라고 그랬죠? 균일 혼합물이라고 그랬죠? 균일 혼합물. 설탕물에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아까 했죠. 자, 균일 혼합물. 자, 우리 좀 더 밑줄 치면서 자, 우리 순물질인 물 있죠, 물. 자, 물은 한 종류의 입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뭐로 되어 있죠? 물 분자. 자, 근데 자, 혼합물인 설탕물은 여러 입자가 섞여 있어요. 설탕물 뭐하고 뭐가 섞여 있어요? 설탕하고 물이 섞여 있죠? 자, 근데 균일하게 섞여 있어서 균일 혼합물. 자, 근데 여러분 물과 설탕물 육안으로 구분될까요? 눈으로 봤을 때 둘 다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투명하죠? 그래서 눈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겉모습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자, 그렇다고 맛을 보면 되긴 되죠? 자, 근데 이게 설탕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실험실에 갔는데, 얘는 둘 다 투명하네? 마셔봐야지. 자, 그러다가 여러분 염산 있죠? 염산이나 수산화 나트륨, 그 외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도 다 투명해요. 그 겉모습으로 물질을 구분하거나 또는 맛을 보는 거는 아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위험한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하고 설탕이기 때문에 맛을 보면 되겠지만 실험실에 와갖고 그런 행동을 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기. 이거는 좀 같이 해볼까요? 자, 순물질과 자, 혼합물 가열할 때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 자, 학습 목표는 뭐 그대로네요. 했을 때 온도 변화 비교하여 특징. 우리 옛날에 배웠죠? 물 1학년 때. 자, 처음에 액체 상태. 자, 그래서 열을 가해요. 그랬더니 온도 변화에 쓰였어요. 자, 그러다가 자, 100도씨에 도달했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자, 물이 뭐로 변해요? 자, 물이 수증기로 변해요. 즉, 끓기 시작하죠? 이때 온도 100도.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끓는 점. 자, 근데 원래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이때는 왜냐면 열이 어디에 쓰였다? 아까는 열이 자, 처음에 온도 변화에 쓰였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열이 상태 변화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할 동안은 온도가 100도씨로 일정해요. 그러다 상태 변화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온도가 올라가죠? 이때는 기체 상태. 우리 1학년 때 다 배웠습니다. 상태 변화하는 동안은 액체에서 뭐로 변하고 있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있죠? 다 했던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좀 달라요.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자, 근데 처음에는 얘도 쭉 나눠보니까는 자, 여기는 액체 상태죠? 자, 온도 변화에 올라갔죠? 자, 온도 변화 올라갔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0도씨. 자, 원래는 물이면 100도씨면은 끓어야 되겠죠? 자, 근데 얘는 끓지 않아요. 자, 왜 끓지 않고 온도가 더 올라가요? 자, 더 올라가더니 몇 도씨? 102도씨에 도달하니까 끓기 시작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이 끓는다는 건 자, 요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이 자, 수증기로 변해야 돼요. 자, 근데 자, 여기다가 물질이 섞여 있어요. 자,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설탕 알갱이들이 섞여 있으면은 자, 얘가 이렇게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설탕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설탕 입자들이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데 방해를 해줘요. 물이 이렇게 수증기로 변하는 거를 방해해요. 야, 비켜! 막 빨리 나가서 수증기로 변해야 돼!
그러는데 이 중간중간에서 얘네가 가로막으니까 방해를 해요. 그래갖고 물이 100도씨 갖고는 이 설탕들의 방해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물 분자들이 더 열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102도 정도 되면은 드디어 이제 설탕을 이기고 얘네가 끓기 시작해요. 자, 근데 계속 끓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자, 여기 잘 보면은 온도가 그럼 일정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이건 여기 있던 물이 점점 비율이 사라지죠. 물이 수증기로 변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누구의 비율이 더 많아지겠어요? 설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계속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 현재는 10개였는데 설탕은 4개였다. 자, 근데 얘가 일부 빠져나가니까 5개인데 얘는 그대로 4개다. 그럼 10개일 때 4개의 방해를 받는 거랑 5개일 때 4개의 방해를 받는 거. 누가 더 방해가 클까요? 네, 그렇죠. 5개일 때, 물 분자가 5개일 때 설탕이 4개면 방해가 더 커요. 방해가 커지니까 열을 더 받아야 돼요. 그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자, 그래서 물이 끓을수록 계속 수증기는 빠져나가고 설탕은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 설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물들이 열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자, 요거는 밑에 거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서 채우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실제로 순물질과 혼합물에 뭐를 비교하냐면은 잠시만요. 자, 끓는 점 있죠. 끓는 점과 어는 점을 비교한다. 자, 아까 물 있죠. 물은 1기압일 때 100도씨로 일정해요. 자, 근데 설탕물 있었죠. 설탕물은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리고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높아져요. 아까 여러분 그래프 봤죠? 자, 물은 몇 도, 순물질인 물은 100도씨에서 끓었죠? 자, 근데 설탕물은 102도씨, 순물질일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으면서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이미 했어요. 자, 이것처럼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한데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어는 점을 볼까요? 어는 점. 얼음 볼까요? 얼음. 자, 얼음. 자, 요렇게 얼음 보세요. 4도씨 얼음. 자, 그럼 처음에는 고체 상태였겠죠? 자, 고체 상태였는데, 자,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요. 자, 어는 점이라고 그랬죠? 자, 어는 점이니까는 뭐에서 뭐로 변하는 거예요? 자, 액체인 물이 고체인 얼음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처음에 물 있죠, 물. 자, 물을 냉동실에 넣었다고 칩시다. 영하 12도씨가 되는 냉동실에 넣었어요. 처음에는 4도씨 물이었어요. 그럼 온도가 쭉쭉쭉쭉 내려와요. 자, 이때는 물이니까 무슨 상태예요? 자, 물이니까 액체 상태예요. 자, 그러다 몇 도씨에 도달해요? 자, 0도씨에 도달해요. 자, 그럼 물이 뭐로 변하기 시작하죠? 얼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자, 얼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액체가 뭐로 변하냐면 고체. 자, 이때 우리 일정한 온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는 점 또는 녹는 점. 서로 같다고 그랬죠? 물은 0도씨에서 얼고 얼음은 0도씨에서 녹고. 됐습니까? 자, 그러다가 다 얼음이 얼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온도가 다시 내려가겠죠? 몇 도씨까지 내려갈까요? 자, 당연히 몇 도씨까지 내려가냐면 냉장고가 영하 12도씨다 그러면은 영하 12도씨까지 온도가 내려가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당연히.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뭐예요?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자, 그럼 설탕물은 아까랑 똑같아요. 자, 우리 아까 물은 쭉 가다가 0도씨에서 얼었죠? 자, 0도씨에서 얼었는데, 자, 설탕물은
0도씨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뭐 영하 5도씨라고 그럴까요? 영하 5도씨에서 얼고 얼기 시작하면은 자,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온도가 내려가요. 신기하죠? 자, 우리 아까는 자, 끓을 때도 자, 원래 끓는 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자, 온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갔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자, 얼 때는 쭉 내려가다가 자, 0도씨에서 어는 게 아니라 영하 5도씨까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 그리고 나서도 온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보면은 순물질 있죠? 자, 순물질의 어는 점은 일정해요. 하지만 혼합물의 어는 점은 일정하지 않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물은 일기압일 때 우리 0도씨에서 언다고 그랬죠? 자, 근데 설탕물은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는 동안에서도 계속 낮아져요. 자, 따라서 우리 봅시다. 물하고 일반 물하고 설탕물. 육안으로는 구별이 되기 어렵다고 그랬죠? 물하고 설탕물. 자, 근데 뭐를 측정해 보냐면은 얘를 끓여보거나 가열해보면 끓여보면 물은 100도씨에서 얼고 설탕물은 102도씨에서 끓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얘를 또 얼려봤더니 0도씨에서 얼고 얘는 영하 5도씨에서 얼고 더 낮아지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물이구나. 그리고 얘는 설탕물이구나. 물과 비슷하네. 그 안에 뭐가 섞여 있는데 102도고 영하 5도씨네. 그럼 설탕이 들어있구나. 자, 이것처럼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을 측정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어요. 뭐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이 일정하면 물인 순물질. 근데 얘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혼합물. 그러니까 이런 거 함부로 마시면 큰일 나요. 이거 물인 것 같다 그러고 확 마셨다가 혼합물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얘는 이제 마셔도 되겠죠? 얘는 물이네 그러고 마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은 실험실에선 안 먹는 게 좋아요. 뭐든지. 자, 근데 우리 여기 결론부터 또 한번 얘기하면 혼합물이 순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거나 녹는 성질이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몇 도씨였죠? 자, 물은 0도씨에서 얼었는데 자, 설탕물은 영하 5도씨에서 얼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자, 혼합물이 되면 어는 점이 더 낮아져요. 자, 이거를 이용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워시가 여러분 빨래하다는 뜻이죠? 차에 뿌리는 거. 자, 요 앞에 세정액은 물하고 알코올들을 섞었어요. 물하고 알코올을 섞었기 때문에 어는 점이 막 영하 한 30도까지 떨어져요. 보통 물은 몇 도씨죠? 0도씨예요. 근데 만약에 주변 날씨가 추워서 영하 10도씨였어요. 근데 여러분 워셔액, 유리창 닦는 액에다가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0도씨가 겨울이 되면 꽝꽝 얼어버려갖고 유리창 닦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워셔액을 집어넣으면은 영하 20도씨 정도가 돼도 충분히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유리창을 닦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퓨즈 있죠? 자, 퓨즈 얘는 납하고 주석을 섞은 합금이에요. 그래서 납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자, 여러분 순수한 납은 여러분 녹는 점이 몇 도냐면은 327도 정도 되고요. 주석은 얼마 정도 되냐면 231도가 돼요. 근데 얘네 둘을 섞어주는 퓨즈 있죠? 퓨즈 여러분 퓨즈 말고 또 납땜하는 땜납이 있어요. 이거랑 같은 성분인데 이 땜납은 녹는 온도가 몇 도로 떨어지냐면은 한 180도 정도로 떨어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전제품이 열받았다. 근데 납으로만 되어 있다. 그럼 이 열이 막 300도까지 올라가도 이 끊어지지 않아요, 선이. 자, 근데 이런 퓨즈나 땜납을 이용하면은
뭐 합선이 되거나 문제가 있어갖고 열을 받았다, 기계가. 근데 130도가 되면은 이 퓨즈나 댐납이 녹아버려요. 녹으면은 얘가 딱 끊기면서 전원이 차단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고장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 갑자기 뭐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퍼벅하면서 끊어졌다. 자, 그러면은 뒤에 이런 퓨즈를 확인하면 이 퓨즈만 바꿔 끼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거예요.